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0.1%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도 2.2%가량에 그치면서 6월보다 크게 낮아졌는데 도매 물가의 둔화세로 9월의 금리 인하 폭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PPI의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에 간밤 매그니피센트 7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중 엔비디아는 6%대 강세를 보인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이상 급등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유가가 4%대 급등을 보인 지 단 하루 만에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요 감소와 더불어 전날 급등에 따른 단기 차익 실현 흐름이 유가에 하방 압력을 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전미 자영업연맹에 따르면 미국의 7월 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가 93.7로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동시장의 냉각 신호 속에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진 것과는 대조되는 흐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4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으로 마감하면서 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날 발표된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이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밑돌게 되면서 월가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 서비스 부문의 물가가 전월 대비 0.2%가량 내리게 되면서 올해 들어 첫 하락을 보인 점이 특히 유의미했습니다. 또 이 완화된 도매 물가 덕분에 9월 금리 인하 폭이 기존의 0.25%포인트에서 한 발 더 나아간 0.5%포인트, 이른바 B컷이 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고요. 이날 매그니피센트 7 역시 일제히 상승부를 켠 채로 마감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간밤 6%대 크게 뛰어오른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암과 브로드컴은 5%대,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이상 급등하는 등 반도체 전반에 대한 투심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형 반도체주와 그리고 금융주의 강세 속에서 강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피, 오늘은 보다 강하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약 1%에 달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264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현 선물 모두 외국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지금 이 시각 여전히 외국인이 나홀로 매수세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바이오 대형주들의 약세에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마감한 코스닥. 오늘은 다행히도 1.5% 이상 강한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어느덧 77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이 외국인과 기관이 모처럼 나란히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출회하고 있는 오늘 코스닥 시장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 이 광복절 휴장을 단 하루 앞두고 양대 지수가 모두 기분 좋게 빨간불로 출발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다 코스닥의 흐름이 강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원자력 발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11월 미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 그리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접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 업계만큼은 이 대선 결과와는 관계가 없이 희망적이라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해리스 후보의 태양광 그리고 트럼프 후보의 화석 연료와는 다르게 원자력은 두 후보를 가리지 않고 모두 기회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은 특히 어떤 종목을 유심히 살펴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시장이 어제 미국이 올랐는데 저는 어쨌든 오르든 떨어지든 큰 폭락은 없을 거라고 미리 여러분들한테 기뜸을 해드렸죠. 미국은 별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폭락, 걔네들 그냥 평온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전쟁 나듯이 빠졌던 거지. 미국 본인들은 정작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나라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9.11 테러 같은 폭락을 맞았고 서브프라임과 같은 폭락을 맞았고 우리나라만 경제 위기였죠. 우리나라만 전쟁 났죠. 미국은 그냥 평온했을 뿐인데 그게 해서 미국 시장이 뭐 경기 침체다 하면서 흔들릴 때 그 당시 그러니까 8월 초, 8월 2일, 8월 1일, 8월 3일이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하여튼 그때서부터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서 미국 시장을 살살 흔들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8월 5일 날 아주 폭삭 박살이 났고요. 미국장도 쬐끔 빠졌습니다. 3%. 그렇게 빠졌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미국 시장 그때 기준으로 종목들이 AMD, 브로드컴, 퀄컴, ARM, 엔비디아 다 복구가 됐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 그때 대비는 다 올라왔습니다. 자, 미국 시장 볼게요. 자, 미국 시장. 미국장은 그냥 평온하다 그랬죠. 평온. 자, 다우존스 평온하다 못해 역사적인 고점을 바로 앞에 있는 상황. 미국이 경기 침체고 상황이 안 좋으면 월봉상으로 다우가 지금은 4만 쪽에 있으면 안 되고 이건 만 깨져야죠. 경기 위기고 뭐 안 좋고 그러면 지금 안 좋은 상황이면 다우존스 6천 쪽에 놀아야 되는데 지금 4만에서 최꼭대기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죠. 최꼭대기 피크치를 치고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빠질 일만 남았다. 뭐 이런 이제 의미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래요. 뭐 그런 얘기는 뭐 맨날 나오니까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언젠가는. 근데 대선이 있는 지금 구간에 그리고 경제 지표 안 좋다,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나오면 별거 없죠. 어제 PPI 지수도 별거 없이 괜찮게 나왔다 그러잖아요. 물가 지수도 지금 인플레이션 지금 완화되고 있고 잡혀 있다라는 얘기도 잡힐 것 같다는 얘기도 지금 어제도 나왔던 얘기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자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좀 다우는 별로 없었어요. 떨어진 것도. 근데 나스닥이 빠졌는데 8월 1일 그다음에 8월 여기 2일, 8월 5일 이때 경제 침체 얘기 나온 게 이때예요. 이때 나오면서 미국 시장 흔들었는데 경기 침체 끝났나 봐요. 다 올라왔습니다. AMD 인텔 빼고 AMD, 퀄컴, 그다음에 엔비디아 다 올라왔어요. 애플 그때보다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다 뭐 인공지능 AI 거품론이다 말도 안 된다 그랬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왜 거품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로봇들 10대 씹는 것도 아닌데. 뭐 집들마다 다들 핸드폰 갖고 있고 집들마다 자동차 있으니까 걔네들은 거품론이다. 더 이상 판매가 안 된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동차도 때가 되면 한 4년, 5년 타면은 고장 나죠. 그러면 새로 또 여러분 사잖아요. 안 사지 않고. 자동차 사갖고 한 20년, 30년 탑니까? 자동차 사가지고 한 60년, 80년 타요. 그러면 수요가 떨어지면서 교체 수요가 안 나와서 거품론 나올 수 있죠. 지금 있는 자동차들도 그렇게 교체가 되는데. 근데 IT 이쪽은 점점 발달이 되니까 기존에 있는 반도체는 쓸 수가 없어요. 쓰면 쓸 수 있는데 느려요. 저도 그래서 그걸 꼬물딱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자꾸 바뀌니까 속도가 옛날에 여러분 메가패스 100메가 속도 무지 빨랐잖아요. 옛날에 뭐 56K, 25K 엄청 느릴 때 삐비비 하면서 하는 거 옛날 하이텔 뭐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엄청 느릴 때에서도 뭐 그때 느리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때 100메가 나올 때에서 엄청 빠르다 그랬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빠르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뭐 1기가 옮기는데 옛날에서는 뭐 한 10분 걸렸다면 지금 1기가 올리는데 뭐 몇 초 만에 되고. 근데 앞으로는 이 인공지능 하는 데 있어서 1기가가 아니고 뭐 1테라의 용량 혹은 뭐 10테라의 용량 이걸 1초 만에 옮겨야 되는 그런 엄청난 방대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라 그러면 바뀌는 겁니다. 반도체들 바뀌고 모든 것들이 이제 교체가 됩니다. 즉 반도체 거품론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실적들은 점점 좀 좋아집니다. 어쨌든 그런 분위기에서 일단 오늘 저녁에서는 CPI 지수 발표가 나옵니다. 9시 30분에 CPI 지수 발표가 나오고 내일은 이제 미국 소매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소매 판매 물가 지수 나오는데 예상은 그냥 뭐 드라마틱하게 안 좋게 나오거나 여러분 무슨 갑자기 뭐 미국이 정말 큰일 났다 뭐 이런 조금 안 좋게 나올 수는 있죠. 원래 이게 경제 지표라는 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평균에서 조금씩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게 드라마틱하게 너무 안 좋아지거나 드라마틱하게 너무 좋아지거나 그럴 때에서 시장에서는 그거를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런 데서 충격을 받는데 지금 예상치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움직여부터 0.1, 0.2 CPI 지수도 뭐 전일이라고 그렇게 차이 없이 그냥 예상치만큼 뭐 3.0인가 딱 그만큼만 변동 없이 그냥 동일하게 나올 것 같은 그런 예상치인데 물론 거기서 0.1, 0.5 뭐 많이 차이 나면 0.2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는 미국 시장은 급락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어제도 했던 거고 공개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미국 시장. 어제 미국 시장 이제 저항대로 이제 17,000이라 그랬죠. 저항대로 진입한다 그랬지 아직 빠지는 게 아닙니다. 17,700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항대인데 미국 시장이 건전해요. 견고해요. 견고해요. 미국 시장이 견고하고 단단하고 생각보다 좋습니다. 미국 경제가. 거기다 지금 물가도 잡히고 있으니까 이제 얘네들은 해리스 부통령 이제 대선 후보 조만간에 경제 정책에 대해서 며칠인지 좀 까먹었는데 19일인가 그럴 거예요. 16일인가 19일인가 그럴 텐데 경제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한답니다. 일단 일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대선 토론회 10일 날 있죠. 그럼 뭔가 경제 정책에 대해서 뭐가 얘기가 나오거나 뭐 그러면은 뻔하죠. 돈 푸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풀게 되면 그 관련된 테마주들이 움직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제도 얘기했던 부분들 갑자기 뭐 원전에다가 뭐 투자하겠다 아니면은 뭐 트럼프든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양쪽에서 비슷하게 가는 쪽들이 일단 공화당 쪽에서 값싼 에너지 그러니까 화석연료라든지 원전 에너지라든지 가스라든지 LNG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하겠다.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청정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깨끗한 에너지. 근데 원전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CF1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뭐 태양광 뭐 이렇게 자연 에너지 이런 거는 이제 RE100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CF100은 아니다. 그래도 환경에 그 탄소만 배출하지 않으면 안 되면 되는 거다 해서 그것도 이제 친환경 쪽으로 이게 넣을 수도 있어요. 우겨 넣으면. 그래서 CF100. 그러니까 양쪽에서 그걸 밀 수도 있고 어쨌든 원전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에너지를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 충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 AI가 자꾸 발달을 하려고 하고 있고 각국의 기업들은 지금 2025년, 26년도까지 적자가 나도 상관이 없이 계속 투자를 한답니다. 왜 투자하겠어?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지금 투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사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IT 기업도 글로벌 미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지금은 적자를 보더라도 계속 돈을 투입하겠다. 왜 나중에 이게 떼돈을 벌 것 같으니까. 그래서 2026년도까지 계속 돈을 쏟아부은다 그러는데 앞으로 산업이 글로 바뀝니다. 근데 글로 하려면 전기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대선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즉, 자 다시 미국 시장을 가서 박스권으로 가도 들숨날숨 어제 얘기했죠. 자연적인 겁니다. 올라갔다 떨어지면 어때요?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제 시선은 어차피 이제 내일 모레 되면은 웬만한 경제 지표들 나오게 되면 드라마틱하게 안 좋아갖고 미국장 폭락하는 이런 상황은 안 나올 겁니다. 대선이 있는데 미국 물가 잡히고 있으면 돈 뿌려야죠. 물가가 잡히고 있는데 물가가 폭등해가지고 라면값이 1,000만 원이고 버스 가격이 2,000만 원이 그래갖고 모든 산업들이 다 미국이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금리 인하를 10%, 50% 돈 못 빌리게 그냥 돈 있는 것들 싹 다 흡수해버리고 이런 상황으로 한다 그러면은 경제 정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돈을 뿌리면 물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물가가 잡힙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정치인들도 미국 정치인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정치인들도 인기 투표 받고 싶잖아요. 그럼 돈을 풀어야 돼요. 일자리 늘리고 사람들 주머니에다 돈을 꽂아주는 거죠. 그렇게 돈을 풀게 되면 항상 주식시장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대선, 그다음에 물가가 잡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돈을 풀게 되는 항상 양적 완화 정책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공화당, 민주당 서로 표를 받기 위해서 분명히 이렇게 될 건데 그래서 시선은 이제 내일 모레 이후에서 웬만한 경제 지표들이 다 나오게 되면 미국은 제가 볼 때는 안정세로 박스권으로 될 거고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왜 지난주 왜 빠졌지? 약간 그런 이제 느낌이 되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안정세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시장 폭등 기대하지도 마세요. 폭등이 아닙니다. 박스권이라 그랬죠. 왔다 갔다 하면서 미 대선 테마들 섹터가 많아요. 건설, 경기, 기계, 뭐 원전, 그다음에 뭐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친환경, 뭐 풍력, 태양광, 뭐 그 외에서도 지금 뭐 제약주들도 마찬가지고 뭐 해리스 테마의 뭐 마약 관련주부터 해갖고 뭐 낙태지지 관련주, 뭐 화장품, 우크라이나 재건 이게 다 테마인데 걔네들이 돌아다니면서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되면 분위기가 뜨거워집니다. 다 이거 공개방송 했던 얘기들이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지금 테마주들 매매하기 너무너무 좋고요. 일단 오늘 아침에 보니까 종목들이 물론 어제 이제 전기차 화재 그 이슈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강하고 뭐 당분간은 더 강할 수 있다라고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왔는데 이렇게 테마주 강하게 움직이면 뭐 원전, 전기, 우크라이나 재건, 그다음에 가상화폐 뭐부터 해가지고 이런 테마주들이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좀 겁은 좀 덜 먹으세요. 어제도 잠깐 요만큼 어제 코스닥이 아침에 1,200개 정도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뭘 얘기하는 거 봤냐면 전문가님 또 빠져요. 또 급락하나 봐요. 무서워요. 우리 씨랑 맨날 급락한다고. 도대체 어제 급락 안 나왔어요. 어제 그동안 많이 올라왔죠.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이런 애들이 바닥에서 60%, 70% 올라왔습니다. 떨어지기는 20, 30% 떨어졌는데 올라가기는 60%, 70%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 두 개만 올라왔느냐? 아니요. 제약바이오 쪽의 진단키트주들 어제 좀 흔들렸던 오늘 다시 강하게 움직이죠. 시장의 테마가 이렇게 강하다는 거, 최근에 떨어졌던 것보다 이렇게 강한 애들이 나온다는 건 하락장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시장 얘기를 최근에 여러분들이 겁먹을 때 많이 해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제는 미 대선이 11월 달에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절대 죽지 않는다. 산업이 바뀌고 있다. 올해는 신발끈 묶고 내년에서는 이제 걷기 운동하고 내후년에서는 이제 조금씩 조깅하고, 그래서 점점 좋아지는, 그래서 IT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조선주도 그렇고 심지어 지금 많이 빠졌던 2차 전지도 반등 줄 수 있는 희망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등등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번 주 또 토요일 날도 강연회도 있으니까 거기서 더 자세히, 또 강연회는 또 여러분들하고 지금 대화를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요즘에서 이제 정부에서 오늘서부터 이제 모든 양방향 통신들은 다 이제는 못하기 때문에 강연회에서 정도는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죠. 거기서는 가능하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런 법들이 강화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도 보신다 그러면은 역시 강연회가 여러분들한테 좀 속 시원한 그런 해법과 좋은 부분들, 그래서 기초적인 기본적인 기법 강의도 들어가니까 많이들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울역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시장은 어제보다 많이 좀 좋아졌고 좀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 완화되는, 미국 경기 지표가 좋게 나왔다는데 뭘. 그렇죠? 오늘도 나오는 거 별로 그렇게 나쁘게 나올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점점 긴장감이 풀어지게 되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대선 테마로 4년에 한 번 움직이는 겁니다. 대선 테마. 세력들이 그 4년 동안에 그 미 대선 테마에 그거를 안 보겠어요? 그거를 매집을 안 했을까요? 제가 올 초에서 여러분들한테 한국석유, 중화이너비스 이거 미 대선 테마로 매집하는지 모르겠지만 거래량 실린 게 장난 아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또 나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오름 증시 흐름 다 같이 짚어보고 왔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 역시 강한 흐름 지속하고 있고요. 또 모처럼 AI 반도체, 그리고 어제 크게 밀려났던 이 제약 바이오주들까지 오늘 다시 한번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바로 오늘 밤 9시 30분이죠. 이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내일은 바로 이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공개되는 만큼 정말 보다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저희 바로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30분이죠. 이 서울역 4층 대회의실에서 저희 이정수 전문가님의 오프라인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보다 달라질 시장 정세, 보다 철저하게 대비하시길 바라면서요. 또 아직도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 단가까지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이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도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원자력 발전 중에서 오늘 우리의 주인공이 될 종목은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우리기술 나와줬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우리기술 지금 시각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2%가량 뛰어오르게 되면서 어느덧 2,085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우리기술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자, 우리기술 거래가 실린 괜찮은 패턴주인데요. 최근에 빠지고 나서 회복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테마주가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미국 시장은 다 올라왔습니다.
다 올라왔어요. 좀만 더 올라가면 다우존스는 역사적인 신고점 돌파하게 생겼습니다. 나스닥도 여기서 오늘 하루 이틀 더 올라가게 되면 근데 박스권이니까 다시 밀릴 거 생각해야 되지만 그거로 여러분들 경기 일으키거나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미국 시장은 숨을 쉬었으니까 내뱉어야 되고 그렇죠? 들이마셨으니까 내뱉어야 되고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폭락만 없으면 돼요. 갑자기 미국 시장이 망할 것 같습니다. 내일 망합니다. 갑자기 미국 시장에서 버스 가격 1,000만 원 됐습니다. 알바비 가격 뭐 엄청나게 올라가서 지금 뭐 노동자들이 지금 하여튼 뭐 그런 이제 뭐 폭동이 일어나거나 그런 상황이 전혀 없잖아요. 아주 평온한 상태입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미국 시장은 아무 일 없이 평온하기 때문에 박스권이 유지가 돼요. 그리고 나서 테마주가 움직일 텐데 자 그러면 우리 기술은 원전 테마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뭐 한다 그래서 최근에 기사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전에 전선 전기 뭐 이런 것들 다 교체한다 그랬죠. 그 왜 그걸 교체를 할까요? 노후됐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각 그 동네마다 뭐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든 아니면 뭔가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겠죠. 첨단 뭐가 들어가면 전기를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전선 전기. 그러면 전기는 어디서 만듭니까? 사람들이 뭐 쳇바퀴 돌리듯이 뭐 그렇게 돌려갖고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전기를 뭐 이렇게 그 자전거 연결하고 그렇게 힘들게 안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요? 원래는 예전에서는 이제 석탄 떼우고 그다음에 석유 넣고 불 떼어가지고 터빈 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화력발전소에서 많이 만들었죠.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도 그게 비중이 큽니다. 우리나라도 화력발전소의 기준. 근데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환경오염, 이산화탄소가 막 발생하니까 지구 온도가 막 이렇게 버리고 남극이 다 녹아버리고 그래서 남극 북극이 푸른 초원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기사 별로 안 나오죠. 아무도 안 좋아하니까 인터넷 찾아보세요. 진짜 남극 북극이 푸른 초원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지구가 멸망한다, 다 공멸한다. 그래서 심각하게 다뤘는데 요즘에는 전쟁 이슈 때문에 이제 사라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문제가 또 다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다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원전이 일단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전 폐기물은 나오죠. 그래서 지금 방법이 없어서 땅에 계속 묻고는 있지만, 어쨌든 탄소를 줄이는 데 있어서 일단 친환경 쪽으로 보는 CF100에 들어가는 그 상황이라서 이 원전 미국에서 이 전선 노후화된 것도 교체를 하고 전기를 어쨌든 간에 더 많이 쓰기 위한 저는 작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전 발전법에 대해서 미국에서 지금 계속 각 주마다 빠르게 다 지금 다 통과시켰어요. 최근에 한 달, 두 달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원전 발전법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기사 찾아보면 나와요. 다 나왔던 얘기들이고. 즉 지금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이거 에너지는 이제 얘기 나오고 공화당은 이미 값싼 에너지 이걸 해야 된다 해서 원전에 대해서 밀고 있는 쪽이고 저쪽은 이제 친환경 쪽인데 에너지 친환경 태양광하고 풍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충당을 못 해요. 앞으로 반도체가 전기를 많이 먹는데 태양광과 풍력으로 그걸 충당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럼 새로운 뭔가 동력이 필요한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거는 그래서 결국은 각 당에서 얘기를 하고 나오게 될 게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원전, 뭐 발전 이거 얘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거기다가 지금 많은 반도체 CEO들이 전기 부족할 것 같다고 이미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있을 때 어차피 나중에 움직일 거지만 오늘 전선 테마주들, 전력 테마주도 움직이니까 그럼 항상 그 뒤에 움직이는 게 이거니까 올라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3%, 5% 뭐 단타 치는 데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서 오늘 우리 기술을 가지고 나왔고요. 뭐 저번에도 며칠 전에도 갖고 나왔고 했는데 잠시 뒤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이 표적 종목이죠. 우리 기술 저희 매수가 잠시 만나보기 전에요. 먼저 지난 방송에서 공략해봤던 이 세명전기 오늘장에서의 추가 대응 전략 알아볼 거고요. 또 우리 기술의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세명전기 한번 어제 드렸던 거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방송은 예전에도 마찬가지예요. 3에서 5% 수익 나오면 매도 사인을 줬기 때문에 이제 3%, 이게 지금 방송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올라가도 그냥 3% 이제 달성으로 무조건 이제 표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미 올라왔어요. 몇 프로 올라왔냐면,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3%, 그러니까 이게 오늘 상한가 가도 3% 달성이에요. 3% 달성인데 이게 매수 가격이 6,240원. 5,930원이죠. 5,930원에서 5,930원에서 지금 샥 올라오는 게 한 5.2% 정도가 올라왔어요, 아침에. 근데 5.2% 올라왔는데
어차피 3% 목표치를 봤으니까 그렇게 이제 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게 17%, 20%를 급등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3% 달성, 그렇게 이제 앞으로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착안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침에 5.2%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여러분들 이제 3% 달성됐으니까 뭐 아쉬우면은 절반 정도 팔고 나머지 가지고 있으면 되고, 안 아쉬우면 다 팔고 딴 것도 노리면 되죠. 그래서 삼형전기 올라간 게 없어요. 올라간 게 없고 전선 전기 테마주들 지금 앞에 거래가 실렸는데 아직 거래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얼마든지 튈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고, 오늘 대원전선이 그래도 이중에서는 오늘 거래가 그래도 조금 거래가 조금 실리면서 얘가 조금 강한데, 그래서 얘 때문에 다른 애들도 지금 꼼지락꼼지락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테마주의 흐름들은 계속 순환하고 움직이니까 이렇게 많이 빠졌던, 그러니까 대원전선도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거래가 실리고 있던 애들이 이런 쪽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과거에 제가 거래가 실려 있는 애들이 뭔가 누군가가 매집을 한 흔적이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나중에 때가 되면 강하게 움직인다 했는데, 중앙에너비스가 그렇게 됐고 한국석유가 그렇게 됐죠. 한국석유가 이거 작년에 여기서 얘기하고 여기에서 얘기할 때 거래량 봤을 때에서 이거는 뭔가가 있다. 나중에 무슨 핑계를 대든 올린다. 근데 저는 이때 당시 화력발전 그 석탄, 석유, 그래서 그쪽 트럼프 관련주로 이게 움직이지 않을까 했는데 뭐 그거는 아니었고, 결국 움직인 이유는 이제 전쟁 이슈 때문에 움직였죠. 그래서 요까지 많이 올라왔고요. 흥구석유도 마찬가지. 흥구석유도 엄청 많이 올라왔죠. 이때 당시 떨어질 때, 그리고 여기서 떨어질 때는 참 지겹고 답답했지만 결국 4월 달에 많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한테 매도 사인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 조정받아도 또 올라가고 조정받아도 또 올라가면서 왜 고가를 계속 가느냐. 이 거래량을 봐봐요. 이게 순수한 개인 투자자를 같습니까? 아니죠. 거래가 없다가 거래 실리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뭔가 건덕지를 가지고 올리는 건데 뻔하잖아요. 다 미 대선 엮으면 되잖아요. 화석연료 그쪽으로 공화당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던 내용이잖아요. 인터뷰에서 그냥 값싼 에너지를 돌리는 게 맞다. 그래서 LNG 가스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석탄이 아니고 석유화학 뭐 이런 쪽들, 그거 그냥 불 떼고 가스 떼우고 원전 쓰면 값싸게 쓰는데 뭘 어렵게 뭐 전기를 또 생성을 해가지고 또 저장을 해가지고 또 그거를, 그래서 그쪽 이슈 때문에 뭐 나중에 더 움직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움직이듯이 전선 테마, 전기 테마주들도 인프라 관련주 쪽으로 괜찮죠. 그래서 세명전기 지금은 뭐 조금 올라왔지만 옆으로 또 횡보하다가 또 내려오면 또 사면 되고 해서 지금은 만만하게 단타치기가 너무 좋죠. 3에서 5% 먹고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올라오면 또 먹고 팔고, 그래서 아마 자주 등장할 것 같으니까 만약 오늘 판 사람들도 또 내려오면 또 살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급등명중 종목으로 하이닉스인데요. 자,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3%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추천한 가격은 16만 4천 원이에요. 16만 4천 원이면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장이 흔들릴 거를 예상을 하고 가장 안전한 종목으로 그쪽을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때 당시 하이닉스 빠질 때, 그때 막 급락을 할 때에서 제일 안전한 종목, 결국은 벌써 올라왔네요. 벌써 올라왔는데 또 빠지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올립니다. 실적이 어마어마해요. 실적이 역대 사상 최고치로 내년에, 그러니까 2018년도가 그래도 하이닉스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2018년도랍니다. 근데 그때보다 이때가 더 많이 버는, 그때 이제 단기 순이익이 이거는 매출을 보여주는 거고요. 단기 순이익이 이때 당시 한 18조를 벌었대요. 근데 이제 단기 순이익이 이제 18조로 넘어가요. 내년에. 그리고 더 넘어가고 그 이후에서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2027년도는 더 올라가고 8년도도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미 여태까지 많이 벌었었던 그 최고치를 내년에 넘어서는데 그거를 계속 이제 스스로가 이제 기록 경신을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증권가나 아니면은 이런 반도체 조사 회사들이 조사하는 애들이 왜 그렇게 컨센서스를 내놨느냐? 일단 반도체가 수요가 많습니다. 지금도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아침에 기사 나왔던 게 뭐라 그랬죠? 제가 어제 여러분들도 얘기해 드렸는데 디램 가격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수요가 한 13%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래서 내년에 반도체 성장세가 50%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어제 나온 겁니다. 저는 안 믿어요, 사실. 50%가 될지 100%가 될지 200% 될지 어찌갑니까? 예상치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예상치가 좋다라는 얘기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럼 왜 수요가 많느냐? 기존에 있는 반도체들은 일단 느리다는 거죠. 그럼 느리거나 무용지물 쓰레기가 아니고 그냥 꼬물딱지,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는 시대에 용량도 늘려야 되고 더 빨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다 교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빠르게 그래서 HBM이 그래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 엄청나게 빠른 말도 안 되는 빠른 그런 이제 반도체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달라는 곳은 많은데 열심히 밤새도록 24시간 공장 찍어갖고 돌려도 모자라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내년도도 완판됐다고 하니까 딱 기사에 나온 얘기죠, 그렇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기사에 나온 얘기니까 그런 걸로 따져봤을 때에서는 주가가 다시 신고가로 언젠가는 갈 거다라는 거에 저는 이견이 없다. 지금 당장은 왜 못 간다? 지수 관련주기 때문에 지수가 폭등을 안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벌써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래서 16만 4천 원 기준으로는 한 14% 올라온 겁니다. 이미 목표치 달성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14% 정도 올라왔는데 이건 뭐 넘어가겠죠. 당장 못 넘어가면 얘가 넘어가면 미국 시장이 넘어간다는 얘기고 우리나라 종목들이 다 폭등한다는 얘기인데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얘도 적당히 20만 원, 뭐 21만 원 한번 걸려야죠. 예의상 한번 걸려줬다가 또 조정받아야죠. 그리고 또 올라갔다 22만 원 갔다가 또 조정받아야죠. 그리고 23만 원 갔다가 또 조정받아야죠. 그래서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서 미국에서 뭐 반도체에다가 뭐 한 1,000조씩 들이붓겠다 그 얘기 나오면 그때 튀는 거니까 미국의 정책들을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인공지능 뭐 이쪽 뭐 공화당에서는 인공지능 그쪽에 이제 그 법안들을 막는 것들을 싹 다 폐기시키겠다라는 그런 정책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자, 그래 어쨌든 하이닉스 그렇고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왔죠. 그 블랙 먼데이 그때 떨어졌던 거는 다 회복을 했습니다. 이 대형주가 항상 시장이 급락을 하면 제가 얘기했죠. 급락을 하면 막 우리나라 시장 망할 것처럼 막 전쟁 나듯이 급락을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폭락해 있을 때 주워 담으면 돈이 된다. 물론 큰 수익은 아니에요. 이거에 따지면 휴마시스라든지 이걸로 잡아 들어갔었으면 여러분들이 80% 수익이 났죠. 막 100%, 80%, 60% 수익이 났는데 대형주는 대형주의 그 매력이 있죠. 큰 돈 들어가서 안전하잖아요. 안 망하니까. 그래서 하이닉스를 여러분들의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우리 기술 가겠습니다. 자, 원전 테마. 자, 올라간 게 없죠? 자, 전저점에 있고. 자, 다른 종목들은 웬만하면 다 튀었어요. 근데 지금 특이하게 안 튄 애들이 전선, 전력, 원전 테마주이거든요. 지금 제약바이오도 튀고 뭐 심지어 2차 전지도 바닥에다가 뭐 9%씩 올라가고 물론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에코프로 보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뭐 에코프로 BM인가? 에코프로 BM.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너무 많이 빠진 애들이 좋아요, 지금은. 에코프로 BM 오랜만에 이쪽이 아니었네. LNF는 어쨌든 이쪽에서 9% 올라가는 거 아까 봤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진 쪽에서는 일단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상복귀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추세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기술이라든지 이쪽 애들은 추세가 우하향이 아니고 바닥에서 올렸는데 거래가 실렸죠. 수급도 지금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왔다 나갔다 지금 법인도 지금 사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과거에 여러분들한테 중앙이노비스 그다음에 흥구석유 얘기했을 때 거래량과 패턴과 우상향에 있는 애들을 건들게 되면 나중에 때가 되면 자 일단 매수 가격은 2,085 현재 가격 매수가 됩니다. 매수가 되고요. 과거에서도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 흥구석유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이때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거래가 실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져도 갖고 있으면 저걸 들어왔던 세력들이 알아서 핑계대고 올립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술은 원전 테마로서 CF100 청정에너지 쪽으로 들어가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 무공해 에너지 뭐 이런 걸로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민주당에서 밀 수도 있고요. 근데 트럼프 쪽에서는 원래 밀고 있었고 그래서 이쪽이 원전 테마가 값싼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우리 기술을 그때와 비슷하게 거래량이 실려 있으니까 전저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에서는 뭐 이쪽도 가고 나중에 크게 갈 수 있지만 일단은 그냥 3%가 목표치니까 3% 먹고 팔고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목표치는 3%지만 어쨌든 욕심이 나는 사람들은 뭐 더 가져가셔도 저는 무방하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 테마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많이 올라갔으면은 부담스럽지만 얼마나 편합니까? 올라간 것도 없이 차트 이렇게 늘려보면 참 바닥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러니까 여기 바닥이죠. 그래서 쭉 내려와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뭐 떠 있는 것 물론 제약주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막 폭등하고 급등하고 있는데 너무 좀 올라갔어요. 좀 확 내려왔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안 올라간 종목의 순환매를 공략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전선 테마 전기 그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원전 테마 우리 기술 오늘의 표적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이 우리 기술 매수가는 2,080원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신청 창구는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신청을 주시거나 또는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을 통해서 매수가와 보유 비중 그리고 종목명까지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부터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위즈, 이 대표적인 전기차 화재 방지 테마주죠. 매수가는 35,1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전기차 화재 테마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급등에 따라서 그리드 위즈는 다소 조정받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약 2% 가까이 내려가게 되면서 33,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매수가를 보니까 지난 화요일 이 고점 부근에서 매수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자, 뭐 계속 기사들이 나오죠. 뭐냐면은 이제 화재 발생. 그러니까 화재 발생이 이번에 이제 어느 아파트 지하에서 너무 큰 사건으로 이제 대두가 됐지만 그 전에서도 계속 화재 사건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슈가 안 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배터리는 여러분 한 번씩 보셨죠? 사고 나는 거 보면은 불이 호락 탑니다. 정말 빠르게 안 꺼져요. 물로 끈다 안 꺼집니다. 특수 소화기로 하면 된다 그러는데 특수 소화기로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광렬하게 이게 막 불이 붙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배터리가 너무 위험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기술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어제 또 그렇게 움직였던 그래서 소재 부품 쪽에서 뭔가 기술로 그 불을 안 나게끔 하는 뭔가 그거에 대한 지금 기대감과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는 불이 잘 안 나거든요. 불이 거의 그러니까 아예 안 나지는 않겠죠. 근데 불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는 안 납니다. 불이 안 나기 때문에. 근데 전고체 배터리 그래서 관련주로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요약적으로 하기에는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상용화가 멀었고요.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모르는 거고. 자, 그리고 그 기술 부분들이 있죠. 그 기술 부분들도 그 기술이 있었으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중소기업이 됐든 뭐 삼성전자가 됐든 현대차가 됐든 얘네들이 그 기술이 있었으면 안 만들었을까요? 어렵기 때문에 못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전기차 배터리 만든 지가 지금 몇 년 지났는데요. 그거 위험하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저도 떠들었어요. 그거 불 붙으면 그거 쉽지 않다. 불 붙자마자 1초 만에 문 열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칼 루이스 같은 그런 체력이라면 살아남지만 정말 위험하다. 이런 부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공감했던 부분들인데 그렇게 위험하다면 지금쯤 벌써 개발이 완료가 됐었어야 되지 않나.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먼저 제가 가져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벌써 나와야 될 기술이 없다라면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나올 수 있죠. 불가능은 없으니까. 근데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벌써 나왔어야 될 기술 아닙니까? 그렇게 위험한데. 그렇다면은 이런 기대감에 맞춰서 움직이긴 하겠죠. 언제까지? 일단 9월 달까지 움직일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35,100원인데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두 가지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상용화,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이 나와서 정말 그렇게 대박이 쳐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렇죠? 나왔으면 벌써 나왔죠. 그래서 그렇게
막 연구를 하고 막 기사가 되고 그러다가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로 떨어지겠죠. 최소 9월 달에서 정부가 지금 모여가지고 9월 달에 뭔가 대책 논의를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9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4만 원, 4만 5천, 5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냥 잘 파시면 돼요. 9월 이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어려운 기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벌써 나와야 되거든요. 이 기술이. 벌써 나와서 이미 배터리를 판매하면서부터 해서 이거는 불에 용광로에 넣어도 터지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의 그런 이제 신뢰감을 가지고 2차 전지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꽝꽝 싸맸는데도 불구하고 터지니까 무슨 폭탄처럼 불만 붙고 뭐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그 기술에 대해서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라서 결국 기술 개발은 어렵지 않나. 나중에는 그 실망감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 기대감에 올라가는 거에 편승해서 수익을 내자.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좋게 얘기한 거예요. 좋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좀 겪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거를 뭔가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주고 있지만 답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절대 쫓아가면 안 돼요. 많이 올라가면 이제 팔꿈니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괜찮아. 차트도 괜찮고 이슈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2주간은 강세의 흐름을 계속 이어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잘 파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 전문가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유한양행 85,000원에 10%입니다. 유한양의 85,000원 10%. 10%. 네, 보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일단 추세를 돌렸고요. 최근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움직인 것도 있고, 예를 비만 치료제 이슈도 있고, 뭐 면역 항암제 이슈도 있고, 사실 뭐 유한양행은 뭐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네임밸류가 강한 뭐 녹십자, 유한양행, 뭐 한미약품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걸로 볼 때에서는 안정적이고 뭐 실적들도 이런 대형 제약사들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벌써 국내에 모든 약국에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반도체를 만들어 갖고 삼성전자를 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이미 벌써 굵직한 뭐 셀티론서부터 뭐 녹십자, 유한양행, 한미약품 얘네들이 이미 그래서 걔네들은 대부분 보면 실적들이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실적은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근데 제약주들의 흐름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하고 있어서 얘도 지금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우상향으로. 그래서 85,000원에 사신 거는 그냥 더 가져가시고 만약에 좀 불안하다 싶으면 한 10만 원에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실적도 좋고 추세도 지금 우상향으로 이제 돌렸습니다. 자꾸 떨어져가지고 걱정이 돼서 전화는 드려봤습니다. 근데 자꾸 떨어진 게 한 달밖에 안 돼요. 자꾸 올라갔던 건 한 20년 동안 올라갔네요. 20년 동안 올라가고 잠깐 떨어진 건데 근데 이게 꺾일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 신고점을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그래서 제약주들도 미국의 생물보호법이 통과되면 국내 제약사들이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기사도 있고 금리 인하의 수혜주의 이슈도 있고 그래서 제약주가 또 움직일 때도 됐고 그리고 또 모르죠. 또 이상한 또 질병들이 또 창궐하거나 지금 뭐 엠폭스도 난리가 친다 그러는데 뭐 다른 또 질병이 나오게 되면 무슨 뭐 그거에 관련된 또 진단 키트 내지는 뭐 진단 시약, 키트, 치료제 그 뭐 유엔양이라는 이런 회사들은 다 그런 것들 하나씩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든 뭘 엮거든 세력들은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차트 모습이니까 그냥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선에 가져가가지고 다시 문의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G2 파워 11,500원에 10%요. HT 파워요? 아, G2 파워. G2 파워 원전형. 오늘 저기 아까 원전 가지고 나와시길래 제 거 원전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자, G2 파워. 자, 차트를 네. 보겠습니다. 자, G2 파워는 아까 봤었던 그런 원전 테마하고는 좀 차트가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얘는 후발주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우리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차트 비슷하게 생긴 애들 뭐 그다음에 뭐 한전 기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있는 종목 최근에 이렇게 급등했던 흔적이 있어야 돼. 이러면 얘네들은 그 안에서의 대장주격입니다. 같이 네네. 움직이는 식구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정말로 폭등을 하고 나중에 이제 트럼프 테마 엮여가지고 혹은 뭐 민주당의 그 헬스 테마로 엮여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뭐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가 발생되지 않는 에너지로 다 해야 된다. 뭐 이쪽으로 정책을 막 하고 전 세계 얘기가 모아지고 그러면 또 원전이 또 막 급부상하고 그러면 막 얘네들이 막 상한가 가고 막 한전 기술 막 20만 원 가고 30만 원 가고 우리 기술도 막 상한가 가고 막 난리 가고 그러면 그 뒤에서는 이제 G2 파워가 발동 걸리면서 얘가 이제 10,000원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정도. 그러니까 당장은 같이 안 움직여요. 원금은 갈 수 있을까요? 원금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저쪽 애들이 막 200%, 300%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막 엄청나게 네. 강하게 움직이면 그러면 밑에 있는 이제 그 원전 테마도 따지고 보면은 뭐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전 해체 관련주도 있고 뭐 원전 관련주 쪽으로 뭐 장비나 아니면 뭐 전선주들도 그 안에도 엮이지만 그래서 G2 파워도 그렇게 해서 엮이면은 10,000원 넘어가면 뭐 10,000원 넘어가면 금방 또 11,000원이니까 그래서 10,000원 갔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고 지금은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걱정할 필요는 없고 한 8,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슬슬 올라올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12시 30분이에요. 12시 30분인데 일단 뭐 기법 강의는 뭐 시장에 대해서 일단 추세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겁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추세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 시장의 추세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자꾸 약한 종목들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약한 종목 건드리면 안 돼요. 강한 종목들을 건드려야 됩니다. 그 안에서 섹터도 강한 섹터를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조선기자기가 강한 거고요. 제약주가 지금 강하려고 하는 거고요. 반도체는 지수 관련주라서 그렇지만 반도체에 또 불안하신 분들은 제가 또 그것도 얘기해 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 섹터들 그 외에서도 건설기계에서부터 아까 했던 전선, 전력, 뭐 하여튼 해리스, 트럼프 이런 테마주들이 굉장히 좋을 거란 말이에요. 이쪽들이. 그래서 테마주들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건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토요일 날 서울역에서 강의가 있을 예정이니까 많이들 찾아오시고요. 자,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볼 텐데요. 오늘 밤 CPI부터 또 내일 밤에는 소매 판매 지표까지 아직까지 우리 시장 이 주요 매크로 이벤트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30분이죠. 저희 이정수 전문가님의 오프라인 강연회가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낮 시간 꼭 반드시 비워두셔서요. 저희 서울역 그리고 4층 대회의실에서 더 많은 전략 꾸려가시길 바랍니다. 또 이어서 미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께서는 잠시 후에 시작되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추가적인 상담들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현재 미국 시장 증시가 박스권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 역시 박스권 테마 장세가 시작이 된 모습입니다. 또 오늘장 표적 종목은 우리기술, 매수가는 2,080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내일 하루 휴장 잠시 쉰 다음에요. 그 다음 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